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화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로 주재한 제27회 국무회의. 네,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상황의 변동은 있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본질적 직무는 바뀐 게 없다는 말로 국무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6.25 전쟁 75주년을 언급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를 만드는 거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싸울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건 힘없는 국민이지만 희생을 치른 이들에 대한 보상은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그 어떤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 그런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점검하고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안보가 경제 문제와 직결돼 있어 평화가 경제다라는 말이 이제는 현실이 된 만큼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물가와 민생 안정 대책은 세심한 배려가 맞물려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중국 고전소설 서유기에서 나오는 파초선을 언급하며 부채짓 한 번에 세상이 뒤집어지듯 공직자들이 어떤 태도로 업무에 임하느냐에 따라 누군가는 망하고 흥할 수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역할과 책임의 막중함을 인식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새 정부의 첫 한미 고위급 관세 협의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과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새 정부의 첫 통상수장으로 취임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관세 문제를 두고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한미 통상 협상은 우리 경제의 명운이 달린 현 새 정부의 최대 현안인 만큼 우리 국익 극대화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윈윈의 협상,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우리 관계부처 여러분 모두가 한 몸으로 한 팀이 돼서 비상한 각오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여 본부장이 고위급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3일 오후 하워드 러튼이 미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를 동시에 만난 겁니다. 여 본부장은 면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와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에 대해 면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적 정당성과 위임사항을 확보해 본격적인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이 단순한 관세 면제 차원을 넘어 한미 제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호혜적 협의임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측도 여 본부장의 의견에 공감하며 한미 양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상호 호혜적 합의 도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산업부는 밝혔습니다. 정부는 제3차 한미 기술협의도 함께 진행합니다. 여 본부장 취임과 함께 확대 개편된 대미협상 태스크포스는 26일까지 기술협의를 통해 그간 제기된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의 수용 가능한 대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1, 2차 실무 기술협의를 가졌고 양측은 균형 무역과 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8.7로 지난달보다 6.9포인트 올랐습니다. 소비 심리 지수의 절대적인 수준도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안 편성,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지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25 전쟁 제75주년 행사를 내일 오전 10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거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영웅들이 지킨 나라, 이어나갈 대한민국으로 지난해 대구에 이어 올해도 지방거주 참전 유공자의 정부 행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에서 열립니다. 1950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 임시 수도였고 금강 방어선 전투가 열렸던 대전에서 처음 개최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행사에는 6.25 참전 유공자와 정부 군 주요 인사,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1,300여 명이 참석하며 비정규군 공로자 2명에게 무공 훈장이 수여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 부모들이 검진비를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절차를 개선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검사를 받기 전 보건소에 사전 신청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검사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또 병의원 진료 초기 단계부터 사업 안내 리플릿을 제공하고 건강검진 예약 시 휴대폰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